여러분 안녕하세요. 10번째 주제인 기술 유출 증거 수집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조병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이 주제는 4개의 소주제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두 번째, 기술 유출 경로 및 탐지. 세 번째, 기술 유출 탐지의 디지털 포렌식 활용 사례. 네 번째, 디지털 포렌식 지원 제도. 이런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디지털 도구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PC와 노트북과 스마트폰, 아이패드 그리고 수많은 저장 매체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컴퓨터를 쓰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스마트폰을 놓고 집에서 나왔다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디지털 도구들은 나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장비가 나의 스마트폰이고 나의 노트북이고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한 예를 들어보면 어저께 목적지 설정한 것들이 그 일자와 그 목적지가 그대로 기록에 남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장비들은 모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저장하고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되고 단서가 되고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기반이 되는 거죠.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법과학적인 범죄과학 수사에라는 형용사입니다. 뉴스나 일상생활에서 포렌식이라고 말하지만 포렌식 더하기 사이언스에 S를 붙여 포렌식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흔히 법과학 또는 과학수사로 번역되며 범죄에 대한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자료를 수집 보존 분석하는 과학적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렌식이란 법 더하기 과학, 포렌식의 반응법이고 반응과학입니다.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범죄의 단서나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수사 기법,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컴팩트하고 간결한 것 같아요. 증거 수집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든 임의 제출을 하든 이렇게 증거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디지털 매체나 장비를 증거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증거를 생성하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영업 비밀 또는 내부의 중요한 기술이 유출되는 경로는 온라인 경로와 오프라인 경로와 기타 경로로 이렇게 대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경로는 이런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이메일이나 웹하드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업비밀이나 기술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경로인데 여러분 개인 PC, 노트북, USB, 외장 하드, CD 이러한 매체나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은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들락날락 할 수가 있으니까요. 노트북을 가지고 우리가 포터블 한 거, USB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 개인 USB를 가지고 들어와서 중요한 정보를 담아서 USB가 최소 128기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이미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경로로는 프린트나 화면 캡처해서 이렇게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기술 유출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 이제 그러면 흔적이 남는가를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기술 유출 탐지의 디지털 포렌식 활용 사례입니다. 내부 직원의 기술 유출 디지털 포렌식으로 잡았다. 중소기업 이사는 자사에 근무하던 개발팀장 및 개발자 5명이 집단으로 퇴사하여 동종회사를 설립하고 이사의 거래처에 영업활동을 한 것을 확인. 여러분 완전히 나가서 똑같은 회사를 하나 더 카피를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사는 사내 PC 파일 서버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해서 아까 그 문제를 일으킨 퇴사 직원들이 퇴사 이전부터
퇴사하기 전부터 USB를 통해서 이사의 내부 핵심 자료를 저장해서 외부로 반출한 증거를 확보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형사 고소를 하게 됐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증거 없이 그냥 짐작만으로 고소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기술 유출은 대부분 디지털 기기를 통해 발생하고 피해 기업은 고소 신고에 앞서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이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결정적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USB 메모리에 복사 유출한 관련 상황을 시나리오로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직원 A가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안 가고 직원 B의 노트북에다가 자기 자신의 개인 USB를 몰래 꽂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을 복사를 했습니다. 직원 A는 그리고 나서 이게 제대로 복사됐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기 USB에 복사한 핵심 기술.doc 파일을 한번 따닥 하고 열어봤어요. 파일을 실행에 제대로 열림을 확인한 후 제대로 했구나 하고 노트북을 원래대로 직원 B의 책상에 올려놓았다 이거죠. 이런 스파이 행위와 관련해서 직원 B의 노트북에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직원 A가 자기 자신의 노트북에 이런 행위한 것이 사실은 직원 B의 노트북에 남는데 어떤 흔적이 남을까요, 여러분? 어떤 흔적이 남냐 하면 첫 번째, 직원 A가 자기의 개인 USB 메모리를 거기에 연결된 흔적이 그게 남습니다. 어떤 것이 남냐면 직원 A의 개인 USB의 브랜드명, 제품명, 제조사, 샌디스크의 어떤 모델이다 하면 그게 나오고 USB의 시리얼 번호, USB가 여러분 개인 주민번호처럼 모든 하찮은 USB도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하찮은 USB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USB가 모두 다 시리얼 번호,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다. 그 번호가 직원 B의 노트북에 남고 그 다음에 연결한 일시도 거기에 남습니다. 언제 꽂았다는 것이 남아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또 직원 A가 자기 USB에 복사하고 난 복사된 파일을 한번 따닥 해서 열어봤죠. 그러니까 그 파일이 실행이 돼서 열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떤 흔적이 남냐면 열람된 문서, USB 장치에 연결된 그 파일명 핵심 기술.doc 파일이 열람됐다 하는 거하고 그 핵심 기술.doc 파일이 저장된 위치, USB 장치의 어떤 폴더 밑에 있었다는 그 경로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파일이 열려진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는 미싱. 그러나 지금은 그 USB가 이제 직원 A가 가지고 갔으니까 현재는 그 파일이 열려지지 않는다. 그 미싱 상태다. 이런 흔적이 직원 A의 노트북에 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유출과 관련된 어떤 결정적인 흔적과 기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법정에 증거자료를 신청하면 산업 스파이 직원들이 바로 KO패로 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증거를 찾았다고 해서 피고들이 바로 KO패 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또 변호사를 사서 그 디지털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디지털 증거는 위조된 거다, 변조된 거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조되고 변조된 것이 아니다.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법정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잘 따라야 되고 그래서 법정에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또 늘 거기에 동참을 해서 판사가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고 저 말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렌식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정황이 있거나 피해 발생 시 수사 신고를 하기 전에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농어협력재단에서는 증거 수집 지원을 위하여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피해 중소기업의 업무용 PC, 노트북, 태블릿 등 업무용 디지털 기기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 중소기업당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를 따라서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에다가 디지털 포렌식 지원을 의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컴미드 정종웅입니다. 최근 크고 작은 사건들이 포렌식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나니까 많은 분들께서 포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비들을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대상이 되는 매체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그리고 촬영 매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장비를 활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그 매체의 다양성과 특수성으로 인해서 엄격한 절차와 원칙에 의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각 진행 단계마다 어떤 하드웨어 장비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비교적 저장 장치의 분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장 매체를 분해를 한 다음에 TX1이라고 하는 디스크 이미징 장치에 하드디스크 또는 SSD를 연결한 다음 이 매체를 사본으로 복사할 수 있는 저장 장치를 반대쪽에 연결을 한 다음에 동일한 형태의 저장소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 내부에 있는 저장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부에서 활용하는 외장 하드나 USB 또한 라이트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치에 연결을 한 다음에 원본과 똑같은 형태의 사본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본 파일은 사람이 육안으로 해석할 수 없는 16진수 형태의 데이터로 파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 포렌식 솔루션인 인케이스 포렌식을 통해서 내용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모바일 포렌식입니다. 모바일 기기는 이제 우리 생활에는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는 컴퓨터와는 다르게 저장소의 분해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직접적으로 PC에 연결을 하고 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포렌식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포렌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획득을 할 때는 MD Next라고 하는 모바일 포렌식 솔루션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 포렌식이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짐에 따라 이를 고의로 데이터를 손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파손을 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상된 스마트폰을 확보를 하고 이 스마트폰에서 저장소를 분해를 해서 직접적으로 MD 리더라는 장비에 연결을 한 다음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사본 파일은 컴퓨터 포렌식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육안으로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MD 레드라고 하는 포렌식 솔루션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암호화된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복호화하고 삭제 데이터의 복원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CCTV나 블랙박스처럼 사실 그대로를 저장하고 있는 촬영 장비의 증거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포렌식 솔루션의 도움을 얻어서 증거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보되는 영상들은 대부분 긴 길이의 영상들인데요. 여기서 찾고자 하는 부분만 AI의 분석 도움을 통해서 축약된 영상 파일을 기준으로 직접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포렌식 보고서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장비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장비는 TX1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디스크 이미징 장비이고요. 이렇게 컴퓨터에서 분해한 원본 저장 장치와 반대쪽에 사본 저장 장치를 연결을 해서 원본에 있는 데이터를 사본으로 그대로 복제를 하는 디스크 포렌식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부에서 활용하는 USB나 외장 하드를 라이트 프로텍션 기능이 있는 쓰기 방지 장치에 연결을 해서 컴퓨터와 연결을 한 다음 원본성을 유지를 한 형태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는 하드웨어 장비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소프트웨어는 MD Next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원본성을 유지한 형태로 사본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주는 모바일 포렌식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는 이 장비는 정상적인 스마트 기기가 아니라 화재나 침수, 고의로 파손을 했을 경우에 스마트폰의 메모리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를 직접적으로 읽어들여서 증거물을 추출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에 있는 데이터들을 원본성을 유지한 형태로 사본 파일을 생성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성한 파일들은 사람이 육안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모바일 포렌식 솔루션 또는 디스크 포렌식 솔루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는 장비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네, 저는 한커미드 정종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